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오늘도 다시 의총을 지금 법사위 앞에 서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지금 개시된 지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류, 그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의 체포 직전에 7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체포 직전 그리고 그 전날 합쳐서 8번 통화를 했고요. 황무성 씨의 그 녹취록 여기에 8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 상정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그러면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갠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 대장동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전체 회의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상정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저는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원 간사님. 위원장님, 이게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이고 또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하지 않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도 숙려기간 5일이 원칙이거든요. 제가 간사에 보임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는 법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건 우리가 원칙으로 좀 정하자. 숙려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을 잘 분석하고 또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문제 가지고 이게 지방세가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상정시켜달라. 참 어렵지만은 제가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상정을 해드리고 또 오늘 상정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경우에 난민들이 다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일소위로 보내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켜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정을 시켜서 대체 토론하고 일소위에 보내서 일소위에서 또 논의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좀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법안이 제출이 됐으면 그것도 야당 의원 전체가 104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그 절차 있잖아요. 절차.
아무리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간사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박광원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야당 의원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줍니까? 상정 좀 시켜주세요.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자 요거는 그러면 일소위에 보냅시다. 일소위에서도 박주민 간사님이 위원장이잖아요. 일소위.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이종 토론하고 2항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토론해서 이게 또 계류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당이 매일 법사위 생길 때마다 의총장을 앞으로 옮겨가지고 의총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좀 정치적으로 발휘하셔가지고 좀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이거 좀 지켜서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해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간사님. 저도 짧게 그러면 인사드립니다. 네. 몇 차례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특검법 상정 및 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그 말씀을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여야가 좀 합의하고 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야의 원내 수석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똑같은 말씀이시죠, 조수준 의원님. 이 특검법 관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특검법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제 여야 원내 수석 간의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도 물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 상정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일부 또 처리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 하니까 각 관계되는 부처의 견해도 반영을 하시고 야당 의견도 반영하셔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야당 의원 6명밖에 안 되니까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새해가 됐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오늘 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건투성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겉핥기만 했다. 면죄부만 주려 한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인사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팀은 더더욱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점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8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회유, 압박, 입맞추기, 증거인멸 논의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건 관계자들 중에는 연달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더욱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검찰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이거 자체가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헐리우드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작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색한 이유로 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조건 없는 특검입니까? 일각에서는 특검이 돼도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는 헐리우드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제원 간사님께 지방세법 징수법안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인데 상정에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